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보이콧을 했던 자유한국당이 어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국감은 오늘 종합국감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나흘 만에 국정감사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이번 보이콧으로 얻은 것도 없고 돌아올 명분도 없었다. 이 같은 비판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는군요.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지만 또 사실은 외부의 국민적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이콧을 왜 한 것이며 또 왜 돌아온 것인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의총에서도 그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 보이콧의 어떤 명분을 살리기는 어려웠던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같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국감에 복귀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미지에 대한 고민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9월 초에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문제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명분을 이제 잃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보이콧도 이제 명분 자체는 방송 장악, 저지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얼마든지 국감을 진행하면서도 규탄 모임을 한다든가 성토할 수 있는 대목인데, 굳이 국감을 이제 올스톱 시킬 정도의 명분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국민적 정서는 좀 차갑다고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년 전 국감으로 돌아가 보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최순실 국감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증인들을 막기 위해서 여당이 보이콧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는 또 이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도 끊임없이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예능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프로 불참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게 되면서 사실은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리더십에, 그 지도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런 대목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전략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나갈 때도 뭔가 명확한 이제 명분을 제시하고, 돌아올 때는 또 뭔가 이제 여당과 딜을 해서 얻은 것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게 명분이에요.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최소한 유감 표명을 받는다든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바로 복귀하겠다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나갔던 보이콧을 했던 의원들도 굉장히 뜨아한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으로 지지받기는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마지막 국감을 그래도 끝냈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하나 찍고 11월 1일이 되면 내일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11월에 새롭게 좀 투쟁을 전개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지도부가 전략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에 돌아오면서 검은 옷을 입고 상복 투쟁에 나섰습니다. 공영방송의 사망을 알리겠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국감에서도요, 보이콧 전후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방위라고 부르는데, 네.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근데 여기서 이호성 이제 방통위원장을 이제 증인으로 데려다 놓고 상당한 질타가 오갔는데,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격돌하고 있어요. 여당도 방어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폐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MB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방송 장악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이제 공격 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과거에 장악됐던 방송을 이제 풀어놓는 것이냐, 아니면 새 정부가 지금 새롭게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냐, 여기서 논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이 공전하는 서로 공격과 방어들이 엇갈리고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사실 신적폐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새 정부는 지금 이제 5개월을 조금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격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당이 야당 같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대목도 크게 득점 포인트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돌아왔지만 오늘 종합국감을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끝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네. 여야가 충돌하고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은 것 정도인데, 국정감사 NGO에서는 점수를 C로 줬거든요.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좀 냉혹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C도요, 이 지난 국감보다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취지예요. 사실 증인은 무더기로 신청해 놓고 교문위를 보면은 이게 36개 기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중에 14개 기관은 12시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또 이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요.
밤을 새서 국감을 해도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보이콧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C학점도 사실은 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는 D학점이 될 것 같고요. 아하. 특히 국감은 야당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예리하게 민생 국감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야당이 보이콧까지 한 상황에서는 이게 강의실로 친다면 학생이 퇴장해버렸다가 다시 수업 들을래요. 이런 태도가 용납되겠습니까? 국민들의 평가는 야당은 F, 종합적으로 D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수업을 듣겠다고 다시 돌아왔는데 수업은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예, C보다 더 낮은 D를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 국감은 여야 공수가 10년 만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여소야대 상황에서 양당 체제가 아니라 다당 체제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사실은 장점도 우리가 일부 평가는 해야 되겠죠. 뭐냐면 이제 당마다 다 자신들의 주장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한 개의 기관, 한 개의 증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조금은 더 입체적이 됐고 다양화됐다. 이 부분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뭔가 모여서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주장만 난무하고 그것이 결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 모습들이 더 고도화돼야 할 국회 숙제들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완의 국감이다. 국정감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거든요. 미국식으로 상시청문회로 가든가 네. 영국식으로 그럼 아예 이제 엄중하게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로 가든가. 근데 그 중간에 어중간한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로는 국회 역량을 다 보여주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데 주목할 만한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제 제일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네. 이 흥진호의 이 북한 납포를 몰랐다. 이제 이런 문제들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됐는데요. 역시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잡은 의제는 크게는 첫 번째는 안보, 두 번째는 방송장악 저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안보에 대한 공격과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방송 문제는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뜨겁고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